3년 동안 정부 지원금 25억 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땄고 그리고 그 돈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벌써 2023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으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분주하게 활동했지만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딱히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분주하기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분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시겠지만 2023년도 창업 생태계 굉장히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고 정부 지원 사업도 줄어들고 그리고 창업 생태계, 투자 생태계도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정부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는 2019년도에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4년, 5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2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25억 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땄고 그리고 그 돈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5월 달에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2019년도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정부에서 나오는 공고문이 있잖아요. 정부 창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R&D 지원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공고문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내가 지원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시작한 거는 뭐 사무실 세팅하고 그런 거는 5, 6월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직원들이 첫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건 2019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정부과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집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떤 것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창업 단계 혹은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노리고 준비하고 선정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랬는데요.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기부 R&D 과제가 공고되고 접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초기니까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패키지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재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그리고 R&D 과제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 디딤돌 첫걸음 과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1월, 2월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 내용으로 이제 1, 2월 달에 제출을 했죠. 맨 먼저 선정이 된 거는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에 창업한 적이 있고 그거를 폐업한 창업자가 새로 사업자를 낼 경우에 재도전 기업으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4,2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경우에는 그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초창패, 예창패,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은 1억 원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받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6천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최대 6천만 원이고 보통은 4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저는 4,280만 원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접수받는 정부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초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죠. 디딤돌 과제. 한 번도 정부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는
초기 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데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신청해서 1억 5천만 원을 선정받았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이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접수하면 한 달 반, 두 달이면은 결정이 나고 집행하는 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중기부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뭐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첫걸음 과제가 아마 3월 달에 접수를 했을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차 선정을 받아가지고 중기부로 올리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상 걸려서 여름이 지나가지고 선정이 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창업했던 2019년에는 3월에 접수 받아가지고 5,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협약을 마치고 7월부터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6월에 창업진흥원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하고 디딤돌 첫걸음 과제하고 둘 다 선정이 돼서 디딤돌 과제는 1억 5천,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4,280만 원, 사업비를 마련한 상태에서 사무실도 새로 계약을 하고 새로운 인력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패키지, 그러니까 제도전 성공 패키지뿐만 아니라 초창패, 예창패,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거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뭐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특허도 낼 수가 있고, 장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PC 같은 거. 그리고 임대료도 낼 수가 있어요. 보증금은 안 들지만 재료를 사는 거라든지 홍보 마케팅 가능하고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면 뭐든지 쓸 수가 있는 게 창업진흥원의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작죠.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4,280만 원 받았지만 소창패는 6, 7천만 원 받는데 그걸로 인건비도 쓰고 뭐 재료비도 쓰고 마케팅도 쓰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준비할 때 이제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과 그리고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를 다 노린다면 인건비는 가급적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용하시고, 뭐 재료비라든지 아니면은 홍보 마케팅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는 패키지 창업진흥원의 소창패, 예창패, 제도전 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돈만 합치더라도 1억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세팅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 패션하고 AI를 결합한 AI 기반의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1기로 스타일테크라는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는 패션 쪽이니까 스타일테크 왠지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스타일테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동에 마련되어 있는 스타일테크 센터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 데모데이, 이제 스파크랩 데모데이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 데모데이를 통해 가지고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네트워킹이라든지 멘토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줬는데, 현금성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6개월 동안 지원받는 게 현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의 스타일테크 지원을 통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도로 넘어갔는데, 2020년도에 AI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됐어요. AI 바우처라는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운 좋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최대 4억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지원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4억까지 신청하면 선정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신청을 했고요. AI 바우처 1억 4천만 원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종의 외주 업체에게 의뢰하고 1억 4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AI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2020년도에 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 바우처도 뭐 금액이 작은 것도 있고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AI 데이터 가공 지원
바우처이라고 해서 금액이 좀 큰 쪽으로 신청을 해서 1년에 7천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AI 바우처 1억 4천, 데이터 바우처 7천만 원, 2억 1천만 원을 AI 기술과 데이터 가공 쪽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저희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는 각종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 산하의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하는 내 사업 분야의 지원 사업들을 알아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데이터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확보했고, 그 지원금을 기술 개발하는데 그 바우처 비용을 사용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AI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받고 연말쯤에 전년도에 받았던 이제 디딤돌 과제가 끝나서요. 새로운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의 다른 과제로 준비를 해가지고 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첫걸음 과제가 있고, 첫걸음 과제 외에 뭐 서비스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첫걸음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디딤돌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운 좋게 선정이 됐습니다. 역시 이 중기부의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는 1년에 1억 5천. 그렇게 해서 또 1억 5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인건비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1억 5천만 원으로 저희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따내야지 그 지원금을 받는 구조인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뭐 선정받고 따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한 사람당, 인력 한 사람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건비가 월급 200만 원이나 250만 원 정도면은 190만 원을 지원받고, 회사에서는 뭐 10만 원이나 아니면 4, 5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되는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인력을 늘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2019년, 20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아마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3,230만 원 정도 지원받았고요. 2021년에서 2022년 초까지 1억 3,680만 원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해 동안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을 합쳐보니까 1억 6,91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한 사람당 뭐 60만 원, 90만 원, 뭐 아니면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매달 최대 19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아주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19년과 2020년을 넘겼고요. 2021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이제 큰 과제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보통신부라든지 창업진흥원, 그리고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들에 도전을 했는데요. 먼저 도전했던 거는 2021년도 4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산하죠. 거기에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냥 한 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 개 기업이 주관이 돼서 이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지원 사업이에요. 저희는 4억 1,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세 군데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연구개발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뭐 새롭게 생긴 지원 사업이었는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접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1억 4,450만 원에 선정이 돼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은 그 창업진흥원의 패키지 지원 사업, 초창패, 예창패, 그리고 뭐 청창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사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7월 정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패션 산업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4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2억 8,800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패션 분야니까 패션 산업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패션뿐만 아니라 AI 쪽도 있었고 또 뭐 서비스 플랫폼 쪽도 있었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R, VR 관련된 분야의 지원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받다 보니까 꼭 뭐 중기부라든지 뭐 창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 산하의 진흥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각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는 상당히 저희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한 해가 됐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인력도 많이 보강하고 사무실도 넓히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한참 열심히 하다 보면 해외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한국무역협회와 중기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거를 신청을 했고요. 요거 선정되면서 3천만 원 정도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홍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3천만 원 정도를 해외 동영상 만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써서 지금도 저희가 PCT 특허 3건을 출원해서 결국 하나씩 해외 특허를 등록받고 있는데요. 수출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수출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는 뭐 홍보뿐만 아니라 특허도 할 수가 있고 해외 사무실 개설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해외 업무하고 관련해서 인건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거의 다 완료하고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술 개발도 거의 완료됐으니까 이거를 서비스로 내놓으면서 이제 매출을 거둬들여야지 하는 이제 포부를 가졌는데 이게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또 매출이 나와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에 많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2개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진흥원과 구글 코리아가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구, 창업진흥원 구글 창구 사업에 선정이 되는데요. 창구라는 지원 프로그램도 뭐 비대면 스타트업과 비슷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같은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선발 과정에서 구글 코리아가 내놓은 사업비, 버젯을 창업진흥원이 관리하면서 뽑아주는 사업이에요. 일종의 그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창업진흥원의 되게 중요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건데요. 이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뭐 최대 뭐 2억, 3억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1억 5천 정도를 받습니다. 저희는 1억 5천을 신청했고 1억 2,200만 원이 선정이 돼서 창구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그 중에 이제 창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멘토링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역시 연말에 구글에서 개최하는 데모데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 데모데이 무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스타트업 사업을 하면서 이 데모데이 무대에 설 때마다 초기에는 투자 유치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10분 활용해서 초기 투자는 거의 다 데모데이 무대에 서면서 투자하고 연결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2019년도 연말에 디자인진흥원의 스타일테크 데모데이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파클의 데모데이하고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 열렸는데
그 데모데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첫 번째 전문 엔젤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저희가 2020년도에 AI 바우처 선정이 됐었는데 AI 바우처 결과물을 가지고 데모데이를 냈었는데 그 데모데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학교 기술지주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 중기부, 창업진흥원 이런 데모데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데모데이 무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초기의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가 있다, 뭐 돈도 안 주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얼굴 팔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면 내 사업을 좋게 봐주는 투자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야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 아시죠? 내가 무대 위에 서면은,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데모데이 무대는 대부분 화려하고 굉장히 근사하게 무대가 꾸려지기 때문에 내 사업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반드시 데모데이 무대가 있는 지원 사업이라면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연말에는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대에 서서 투자 유치하고 연결되는 성과를 봤고요. 또 이제 2022년도 초에 저희가 VC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이 VC가 팁스 운용사였어요. 팁스라는 거는 이제 뭐 테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육성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 돈은 정부에서 흘려보내고 그 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 VC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를 이제 투자해줬던 VC가 추천을 해줘서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고, 팁스가 5월 달에 선정이 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 동안 정부 R&D 지원금으로는 5억 원을 지원받고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 뭐 창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1억 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비용 1억 원, 그렇게 해서 토탈 7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 7월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한 론치패드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론치패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해외 마켓 지원 사업이에요. 다음 해에 있을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해외 전시회가 있는데, MWC에 참가할 기업들을 뽑아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선정한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해외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매주 해외 VC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뭐 8시, 10시 이 시간에 2시간, 3시간씩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유의미했었는데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주 동안 영국 런던하고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출장을 가고 그 숙식비를 전부 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냅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말에 열리는 MWC에 전시 참가를 하게 되고 전시 참가비 일체를 전부 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불합니다. 이게 이제 금액으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공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고 2019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2022년도 7월까지 선정된 거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금액으로 얼마일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5억 원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 3년 동안 25억 원이나 되는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 때는 직원이 20명이 넘었었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외주 업체들한테 외주 용역으로 나갔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AI 바우처라든지 데이터 바우처, 그리고 ICT R&D 바우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외주기관에 용역비로 나가야 되는 바우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돈이 오지는 않지만 그 돈을 정부에서 저희를 통해 가지고 지불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 디자인 진흥원에
스타일테크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의 론치패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그 돈이 지급되는 겁니다.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해외 출장 비용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금성으로 받아가지고 집행한 금액은 10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 받는 것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기업들의 밸류를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끼케야 기업 밸류를 5억 원, 10억 원으로 봐주는데 그때 1억 원 투자 받아버리면 20%, 10%. 물론 이제 좋은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에게 투자를 받는 건 회사 업력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밸류가 낮은데 투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지분을 남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투자는 그냥 밸류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기간 동안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진흥원, 중기부 이런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사업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사업 지원금을 1억 원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을 하는 대기업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롯데 엘캠프 같은 이제 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캠프 몇 기로 선정이 되면 기업 밸류를 평가해 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지분을 엘캠프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획득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2019년도에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지원 사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얼마를 받아서 어떤 비용들을 사용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3년 동안 25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다라는 걸 자랑한다. 그 돈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 중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외주 용역비로 쓰는 돈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 돈을 정부에서 집행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회사 주머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비용은 그 중에 절반 정도인 거고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항목이라든지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간중간 혹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집행 항목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집행 증빙들이 완전하게 갖춰 있어야지 증빙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다시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뱉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집행 증빙 그리고 현금, 현물 배정을 잘못해가지고 현물 배정으로 가야 되는데 현금으로 가가지고 계산이 안 맞아서 2천만 원 정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19년, 20년, 21년, 22년 지난 3, 4년간의 창업 생태계 환경과 2023년 그리고 다가올 2024년의 창업 생태계 환경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테마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테마가 있었는데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창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 키워드가 없는 상태예요. 즉 창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스타트업들 사업 환경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계획과 전략 그리고 지혜를 짜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장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